오늘 살펴볼 경기는 아스날하고 맨유 경기입니다. 경기 결과는 아스날이 3대1로 맨유를 이겼고요. 일단 전 경기 무승부로 약간 주춤한 행보를 보였던 아스날하고 부상 선수들이 좀 많아지고 뭐 2승 1패의 성적이긴 하지만 경기의 내용적인 면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맨유하고의 두 팀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인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맨유를 응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시작하기 전에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아스날이 전방으로 좀 많이 울리는 그런 컨셉의 형태로 나왔고 전방 압박을 좀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면서 점유율이나 경기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 자체가 아스날 쪽으로 흐름이 이어가는 경기였고 맨유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내린 상태에서 역습을 통해서 좀 공격을 모색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역습을 할 때 뭔가 선수 간의 뭔가 패스의 질적으로 뭔가 되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패스를 되게 좀,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 패스를 좀 성의 없게 좀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냥 정교하게 그래도 역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 패스가 좀 서로 선수들 간에 정교하게 나가면서 뭔가 공격수까지 이어지는 그런 뭔가 킬패스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수비에서 딱 뺏었을 때 중앙 미드필더로 가는 패스들도 뭔가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냥 옛다 받아라 그냥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의 뭔가 패스들이 계속 나오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맨유를 좀 응원하면서 시청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경기 초반에 되게 답답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 반면 아스날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도 아스날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뭔가 맨유를 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걷어놓고 뭔가 계속 두들기는 듯한 모습의 뭔가 경기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뭔가 찬스라든지 유효 슈팅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는 모습이어서 양팀 사실 모두 좀 전반전 초반에는 계속 좀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던 모습이었고 일단 27분에 이제 첫 골이 나왔는데 오나나가 후방에서 패스를 중원으로 줬고 근데 그게 이제 주는 상황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맨유가 좀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약간 우당탕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아스날이 공격을 하다 약간 뺏기고 그래서 오나나가 급하게 중앙으로 찔러준 패스가 에릭센한테 갔고 에릭센이 그 볼을 잡은 상태에서 중앙에서 이제 왼쪽으로 돌파하고 있던 레시포드한테 패스가 들어갔고 그 패스가 굉장히 좀 잘 들어갔거든요. 잘 들어간 상황에서 어쨌든 수비하고 1대1 찬스가 났고 거기서 이제 레시포드 선수가 원샷 원킬로 사실 골을 넣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경기를 보고 있었고 분위기가 사실 계속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양 팀 다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사실 맨유가 훨씬 더 경기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분위기도 계속 안 좋고 뭔가 계속 아스날한테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골이 딱 나오는 순간 한 번의 분위기가 사실 순식간에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청 환호하고 좋아하던 게 채 진짜 가시기도 전에 1분 만에 바로 아스날한테 또 동점골을 먹혔거든요. 외데고로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었는데 왼쪽에서 이제 돌파를 하다가 중앙으로 이제 패스가 이어졌고 중앙 쪽에서 파고들던 외데고로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이제 골을 넣으면서 동점골이 나왔는데 이 상황이 아스날 선수들이 뭔가 공격 전개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맨유 입장에서 보면 수비가 공격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골이 막 들어갔을 때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다시 이제 골 장면을 리플레이로 보여주는 장면을 한 두 번 정도 보여주는데 보는 상황에서 보니까 6대 4, 7대 5 이런 식으로 수비가 두 명이 더 많은 상황이었어. 근데 뒤로 물러나는 상황인 것도 이해는 하지만 왼쪽에 볼이 갔을 때 거의 4명에서 5명 선수가 다 왼쪽 볼만 바라보면서 볼 쪽으로 뭔가 그 선수들이 몰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파고드는 아스날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막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축구하다 보면 막 볼에 쫓아갖고 막 우르르 달려가잖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볼 쪽으로 뭔가 선수들이 다 쏠리면서 가운데 공간 내주면서 뭔가 동점골을 내줬고 이 상황이 뭔가 앞서 불과 1분 전이긴 하지만 맨유가 계속 뭔가 안 좋았던 가라앉아 있고 뭔가 움츠러들고 뭔가 아스날한테 뭔가 압도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역습을 통해서 골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뭔가 전환할 수 있는 뭔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바로 뭔가 동점골을 내주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스스로가 뭔가 내준 듯한, 물론 아스날이 잘 해서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뭔가 그냥 밥상을 뭔가 걷어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후에 뭔가 상황들은 양팀이 이제 동점이 되면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계속됐고, 뭐 전반 초반하고 똑같이 아스날은 계속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맨유는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내려앉으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뭔가 양팀 다 결정적인 상황들은 나오진 않았고 그냥 뭐 딱 그냥 동점인 상황에서 그런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반전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전반전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제 아스날은 좀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고 맨유는 좀 후방에서 이제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저는 이제 맨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맨유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뭔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수들이 뭔가 패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수비하는 상황도 좀 대표적인 상황이 사실 37분 정도에 나왔던 상황이긴 했는데, 볼이 뭔가 이제 아스날이 이제 걷어내면서 공중으로 붕 떠서 이제 터치라인 쪽으로 이제 볼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뭐 거의 나가는 볼이긴 했지만 어쨌든 완전히 나갔다고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볼 그 터치라인을 맞고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플레이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제 린델로프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뭔가 설렁설렁 뛰어가면서 뭔가 볼이 아직 완전히 대대되지 않고 뭔가 스로인 상황이 뭔가 판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설렁설렁 뛰면서 가다가 역습을 맞을 뻔했고, 결국엔 아스날 돌파하는 선수를 뒤에서 이제 파워를 하면서 옐로 카드까지 받는 상황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 맨유 뒤에 수비가 없었으면은 한 명 정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진짜 다이렉트 레드도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 약간 그 장면이 약간 대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수비를 하는 상황도 뭔가 볼을 걷어내는 뭔가 클리어링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맨유 선수들이 되게 뭔가 좀 안일하게 좀 플레이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전반전 내내. 좀 패스 상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수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좀 중간에 이제 그 테나우 감독의 화면에 한번 잡히기도 했는데 뭔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도 나오는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 내내 뭔가 오늘 맨유 선수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뭔가 솔직히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되게 설렁설렁 그냥 뭔가 경기가, 그러니까 막 많이 뛰어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패스할 때나 클리어링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냥 너무 되게 성의 없이 뭔가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전반 내내 사실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전반전이었고요. 어쨌든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전반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아스날은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고 맨유는 좀 내려앉으면서 역습을 노리는 이제 양팀 컨셉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경기가 계속 진행됐고, 58분쯤에 하베르츠 선수가 이제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때 이제 PK가 이제 선언이 됐어요. 심판이 PK를 선언했는데 상황은 하베르츠가 돌파하는 상황에 완비사카가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발을 뻗은 상황이었고, 반대쪽에서는 또 수비수 한 명이 또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이제 샌드위치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하베르츠가 이제 넘어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VAR을 봤을 때 뭐 저야 당연히 이제 맨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터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VAR하고 온필드 리뷰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PK가 취소가 됐고, 이 상황이 나온 이후로 좀 아스날 선수들이 이 기점으로 이후에 뭔가 조금 압박 강도도 조금 떨어지고 에너지 레벨도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맨유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반대로 뭔가 맨유가 그 상황을 좀 잘 이용해서 좀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어쨌든 흐름 자체가 완전히 아스날이 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고, 66분쯤 이제 레산드로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맥과이어가 투입이 됐고, 그 시간에 이제 같이 호일룬 선수도 이제 마샤라고 교체를 해서 투입이 됐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전반전 내내 사실 마샬의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솔직히 뭔가 이 제가 뭐 전문가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경기의 컨셉 자체가 이제 쭉 뒤로 물러서 있다가 역습으로 가는 컨셉이라고 하면 사실 마샬을 쓰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마샬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뭔가 마샬이 뭔가 공을 잡았을 때 뭔가 확실하게 공을 딱 잡아주고 뭔가 양쪽으로 뿌려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그런 골키핑이나 뭔가 그 버티는 그런 게 가능한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스피드적으로 뭔가 확 뭔가 뛰어나서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 마샬이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샬을 쓰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계속. 오히려 사실 1차전, 2차전 때 가르나초 썼을 때 제가 가르나초 선수는 저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후반전에 뭔가 나와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뭔가 상대 선수들이 좀 뭔가 호흡이 좀 떨어지고 뭔가 체력이 좀 내려왔을 때 스피드를 이용한 역습을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처럼 3, 4차전 마샬 쓰는 것도 뭔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컨셉 자체가 이렇게 잡았으면 사실 중앙에 레시포드를 놓고 왼쪽에 가르나초를 놔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스피드적으로 가르나초가 좀 속도감 있게 뭔가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레시포드도 어쨌든 중앙보다 왼쪽이 좀 더 좋긴 하지만 플레이 하는 게 그래도 뭔가 오늘의 컨셉이라면 스피드를 이용하는 선수들을 좀 더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전반부터 한 66분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흐름이 이어왔고 66분에 이제 호일런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제 데뷔를 했죠. 나와서 뛰는 모습 보니까 와 확실히 저 거의 처음 본 건데 실제 경기 뛰는 거는 스피드도 좋고 뭐 경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 완숙하게 뭔가 뭐 볼을 뭔가 키핑하거나 그런 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볼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뿌려주고 뭔가 스피드적으로 스피디하게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히 마샬이 60분 거의 70분 가까이 되는 동안 뛰는 모습보다 호일런이 나와서 잠깐 한 5분 10분 보여준 모습이 훨씬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호일런 선수는 뭔가 이후에도 뭔가 이 선수를 잘 활용해서 움직이면 나쁘지 않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후의 경기는 이제 80분 한 전후 85분, 86분 정도까지 계속 서로 공방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뭐 특별하게 그런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뭐 중간에 이제 선수 교체들도 계속 이뤄지고 아스날도 선수 교체하고 하면서 뭔가 경기의 흐름이 계속 그냥 서로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87분쯤에 이제 좀 결정적인 찬스가 났는데 이제 호일룬에서 레시포드 그다음에 가르나초까지 이어지는 전개에서 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VR을 보게 됐고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이제 취소가 됐고 뭔가 한껏 이 역습 찬스에서 골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막 올라있던 상황에서 맨유 입장에서는 뭔가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뭔가 가라앉는 상황이 나왔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까지 쭉 공방이 이어지다가 후반 추가 시간이 나오면서 추가 시간이 이제 8분이 주어졌는데 아스날이 계속 공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갔어요. 추가 시간에는. 근데 이제 95분에 이제 아스날이 코너킥을 얻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공중으로 이제 붕 떠서 이제 날아오는 코너킥에서 뭔가 여기도 사실 그냥 맨유 수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느껴지는 게 그렇게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코너킥도 아니었는데 그 뒷공간을 뒤로 흘러나가는 골을 그냥 내줬고 뭐 수비 블로킹 에반스가 놓친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발에 맞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라이스가 이제 결정적으로 뒤에 왼쪽에서 오른쪽 코너킥이었거든. 그래서 왼쪽으로 빠져 있다가 라이스가 흘러나오는 볼을 잡아서 슈팅을 때리면서 이제 골이 들어갔는데 아니 뭔가 그 맨유 수비가 너무 아쉬웠던 게 라이스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스피디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그걸 놓친 것도 너무 아쉬웠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슈팅을 하는 과정 슈팅이 들어가는 순간이 사실 에반스의 발에 맞고 들어가서 사실 뭐 키퍼가 충분히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딱 슈팅을 넣을 수 있는 각도가 사실 딱 그 각도밖에 없었거든. 근데 오나나가 그 위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사실 진짜 정규 시간 90분 내내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추가 시간 때 이 라이스 골 한 방으로 그냥 무너졌고 이후에 이제 맨유는 어차피 동점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원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볼을 뺏기면서 또 역습 상황이 나왔고 제수스가 이제 단독 돌파 후에 수비까지 제치면서 이제 마무리골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3대 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 경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경기 내내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어쨌든 컨셉에 맞게 잘 유지를 했고, 어쨌든 중간에 이제 중계진들도 해설자분들도 얘기하긴 했지만 맨유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아스날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는 게 중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좀 잘 마무리했었으면 그냥 승점 1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안일한 수비와 뭔가 그런 상황들로 뭐 역전골을 내줬고 뭐 마지막 골은 사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뭐 올라가서 동점골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결정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수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골을 내줬다는 게 되게 아쉬웠고 어쨌든 간에 뭐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가 교체됐고 뭐 린딜러프도 뭔가 체력적으로 풀타임을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되는 상황에서 뭔가 에반스와 맥과이어의 조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수비 상황이 뭔가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지 않나라고 싶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게 전반전 내내 사실 앞서 전반전 내용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뭔가 수비들이 클리어링하는 상황이나 전반적인 수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뭔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린델로프, 리산마 조합일 때도 뭐 뭔가 이렇게 클리어링도 완벽하게 된 느낌도 아니었고 오늘 수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선수는 완비사카 한 선수 외에는 뭐 달로도 나쁘진 않았지만 뭐 뚜렷하게 그쪽으로는 이제 돌파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오른쪽 돌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왼쪽 마르티넬리 쪽 돌파가 좀 많았던 상황이라 그래도 완비사카가 좀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중앙 수비수들은 좀 뭔가 많이 오늘 좀 아쉬웠다. 결과적으로 교체된 선수들도 많이 아쉬웠고 그렇게 해서 경기는 마무리됐고 사실 맨유는 이제 이후의 행보가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지금 안 그래도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수비가 완전히 지금 붕괴된 상황이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후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까지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나온다면 정말 진짜 이후의 행보는 정말 좀 암울합니다. 뭔가 린델로프 맥과이어 거기에 에반스 이 중앙 센터백 조합을 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좀 암울하고 그래도 반면 어쨌든 경기 막판에 뭐 골 취소가 나오긴 했지만 가르나초와 호일룬의 뭔가 스피디한 움직임이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공격진은 조금은 더 그래도 뭔가 호일룬 선수가 나오고 뭔가 가르나초 선수를 좀 잘 활용한다면 공격진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은 사실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지만 희망은 받고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테나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이런 면이 뭐 제가 뭐 감히 사실 뭐 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뭔가 평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긴 하지만 바라보는 팬 입장에서 뭔가 선수 기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컨셉에 좀 맞지 않는 선수 기용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같은 컨셉이면 오히려 레시포드랑 가르나초 조합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후에 뭔가 거기서 안 나온다면 뭐 호일런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그냥 앞서도 계속 얘기한 부분이지만 뭔가 패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뭐 미드필더진들도 뭔가 볼을 전개하는 과정들이 뭔가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 뭔가 총체적으로 뭔가 메뉴는 그래도 A매치 기간 거치면서 조금 좀
정비가 좀 확실하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후의 행보가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오늘 경기를 좀 무승부를 가져가서 승점을 가져갔다고 하면 또 반대로 또 혹시나 승리를 가져갔다고 하면 뭔가 안 좋았던 분위기들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끝까지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결국엔 경기를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후의 행보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어쨌든 계속 두들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골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경기 막판에 어쨌든 뭐 표현을 하자면 짜릿한 역전승을 어쨌든 거둔 거잖아요. 뭐 역전승을 거두면서 홈 경기였고 홈 분위기까지 한층 끌어올리면서 뭔가 선수들이 조금 더 좀 결집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결정적으로 또 그 역전골의 주인공이 라이스라는 거 뭔가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의 뭔가 그전에도 활약이 훨씬 좋긴 했지만 오늘 뭔가 방점을 찍는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조금 더 선수들끼리 뭔가 응집되는 모습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와 우리 뭔가 할 수 있어 뭐 뭔가 이런 느낌? 뭔가 우리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뭔가 가질 수 있는 오늘 경기였지 않았나. 뭐 경기가 결과론적으로 아스날에겐 축제, 맨유에게는 그냥 지옥 같은 암울한 그런 그림이 된 경기 결과였습니다.